이때는 친절하고 점잖게 임차인과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명심할 거는 만만한 채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나가는 임차인 상대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무섭다고 권리위에 잠자는 임대인이 되지 마세요. 임대인이 조폭이면 임차인이 쉽게 미납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임대업은 채권 변제 순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투쟁입니다. 사장님 수도비도 제가 내고 전기비도 제가 내고 죄송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건물주 타이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임대료 미납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대인분들이 투자의 영역으로서의 임대업만 알고 임대업에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채권 주심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관과해서 그렇습니다. 임대료 미납 상황에서 임차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경고를 한다면 어떤 강도로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잘 모르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올렸던 임대료 연체 9개월 하면 어떻게 되나 영상 후속으로 임대료 미납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임대인에게 어떤 옵션이 있고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처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임차인분들도 미납 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셔서 갑작스럽게 극단의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대료 연체가 시작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3기 차임 연체 전까지는 1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언제 임차인한테 처음 연락을 하실 건가요? 한 달치 연체된 날 안절부절하면서 그날 바로 연락해서 임대료가 안 들어왔으니 확인 부탁한다고 문자로, 전화로 연락할 건가요? 물론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맞는 방법입니다. 내 돈 안 냈으니까 바로 연락해서 받아야죠. 그런데 저는 이 1단계, 즉 3기 차임 연체가 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연락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사실 3기 연체까지는 아직 연체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달 임대료가 꼭 들어와야 하는 임대인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임차인도 사정상 한두 번 정도는 현금 흐름이 꼬여서 임대료 제때 못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한 특수 상황 때는 더욱 그러기 쉽고, 물론 이건 임대인 성향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보증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외상 한두 번 정도는 문제없다 이거죠. 두 번째, 아직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두 달 연체되어봤자 연체이자 말고는 다른 페널티가 없잖아요. 연체이자 월 2%씩 상한으로 받아도 이게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연체이자가 몇천만 원 쌓인 게 아니면 한두 달 미납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연체이자가 아직 임차인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료 내라고 압박할 협상수단이 없으니까 임차인한테 연락해봤자 임차인이 힘들어서 못 내겠다고 하면 네, 그래요. 저도 사정이 있고 연체 이자도 있으니까 잘 좀 납부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임차인한테 연락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주도권을 상대방이 가진 상태에서 연락해봤자 득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연락해봤자 임대료 내겠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연락한 건데 임차인이 그렇게 말해도 그냥 말뿐인 거고 임차인이 못 내겠다고 말해도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내 돈 안 내는 거 절대 못 참는다, 무조건 임차인한테 연락해야 직성이 풀리겠다, 이런 분은 3기 차임 연체 시 페널티를 알려주면서 3기 연체가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진다, 권리금 보호 못 받는다 설명하면서 임대료 납부를 유도하는 정도로만 연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납된 연체액이 3기가 되었습니다. 3기 연체 차임 되면서 일단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지고 권리금 보호 기회도 제어되었죠. 그리고 즉시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보호 기회는 계약 종료 때나 상관이 있는 거고,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 해지라는 막강한 권한과 강력한 압박카드가 생겼다는 거죠. 경고 없이 당장 계약 해지되고 다음 달도 임대료 안 내면 계약 해지할 거라고 경고 통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랑 이미 원수진 임대인이 아니라면 이 시점에서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는 임대인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3개월 연체됐다고 계약 해지하고 미납금, 연체이자, 원상복구 비용 정산해서 보증금 반환하면 나는 절차대로 임대차 관리하는 체계적인 임대인인가요? 계약 해지하고 나면 바로 들어올 다음 임차인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계약 해지하고 다음 임차인 찾으면서 공실로 있는 기간, 다음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새로 영업하면서 요구하는 렌트 프리 비용, 이런 거 저런 거 기후비용 따지면 3기 연체된 시점에서 바로 계약 해지하는 건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죠.
임대료 안 내는 임차인이더라도 보증금을 받은 이상 임대료랑 관리비, 연체이자로 나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계속 공제하고 있잖아요. 임대인이 현금 흐름만 괜찮으면 보증금이 아직 충분히 있는 이상 임대차를 유지하는 게 계약 해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큽니다. 때문에 2단계에서는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처음 연체되고 기다렸는데 3개월이나 계속 연체가 돼서 연락드린다. 3기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인 건 아시죠? 더 이상 연체는 나도 힘드니 연체가 쌓이지 않게 해달라.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고 아직 적극적으로 독촉하거나 계약 해지를 경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단계입니다. 이 영상을 찾아서 보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 3단계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임대인들이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되는 시점은 이 5에서 6기 정도 차임 연체가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가 임대인은 데프콘 시작이죠.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보증금과 월세의 범위라면 이때쯤이 슬슬 미납금, 연체이자, 철거비용 합하면 보증금이랑 비슷해지는 시점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받을 돈을 다 받느냐, 다 못 받느냐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이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강경하게 경고하고 압박할 시점입니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단기로 기한을 주고 미납액을 전액이나 일부 채우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하세요. 이때는 친절하고 점잖게 임차인과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좋게 안부 인사도 묻고 그렇게 시작해도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예. 예, 잘 지내시죠? 아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10월쯤에 제가 사장님이랑 뵀었잖아요. 예예. 거의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아니 거의 그때 이후로 월세를 또 내신 적이 없길래 임차인과 얘기가 길어지다 보면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아닌데 사장님 지금 저랑 이거 가지고 싸울 겁니까? 왜 흥분을 하십니까 사장님 아니 근데? 제가 사장님 수도비도 제가 내고 전기비도 제가 내고 아 죄송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기도 하고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서 무책임한 말을 하고 역으로 임대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화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임차인이 한 말을 입장 바꿔서 그대로 돌려주기도 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명심할 거는 만만한 채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기한을 주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은 임차인한테 넘어갔습니다. 임차인이 미납금을 내든지 안 내든지 아니면 못 내든지 이것은 임차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만약 여기서 임차인이 또 연체한다. 이제 4단계가 됩니다. 연체된 차임, 관리비, 수도전기요금, 연체이자 등이 임대차 보증금을 넘김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 공제할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임차인의 미납 및 명도 지연이 임대인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2단계에 들어가면 차임 연체가 몇 기가 됐건 임대인이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일단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명도를 요청하세요. 계약 해지는 꼭 내용 증명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문자든 전화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지하면 충분합니다. 이때부터는 임차인은 권한 없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명도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 점유를 유지하면서 임차실을 사용 수익한다면 단전 단수를 예고한 후 단전 단수를 진행해보세요.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나오는데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한다고 해도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단전 단수는 어찌 보면 권장되지 않은 극단적인 수단이지만 다른 어떤 방법들보다 빠르게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오래 걸리더라도 법의 힘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명도 소송과 함께 지급명령, 카드 채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방법들을 골라 채권을 추심하면 됩니다. 저는 임대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하고 명도 요청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채무 불이행을 계속하면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악질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2단계는 양보와 배려의 단계가 아닙니다. 양보와 배려의 시기는 이미 3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절차대로 적법하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간다면 임대인도 더 이상 참지 말고 자기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막 나가는 임차인 상대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무섭다고 권리위에 잠자는 임대인이 되지 마세요.
왜 자신의 소유권, 재산권을 피해받도록 두고 있나요? 협상을 하든 합의를 하든 강제 집행을 하든 침해당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임대업에는 채권 추심 업무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임차인분들 중에는 임대인 봐가면서 힘든 상황도 아닌데 일부러 미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만한 임대인이면 미납을 쉽게 하고 만만하지 않은 임대인한테는 쉽게 임대료를 미납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조폭이면 임차인이 쉽게 미납할 수 있을까요?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조폭은 아니더라도 조폭만큼 만만하지 않은 임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임대업은 채권 변제 순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투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